안녕하십니까. 인문명리학자 백산이건입니다. 오늘은 명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 구독자님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나라 일로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는 많은 애국 시민들을 위해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가능하면은 이 감정을 이입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서 나라의 운명에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도 자유우파 국민이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사실 그런 감정을 감추지는 않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자된 양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모두 직면하고 있는 이 국난을 타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주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를 우리가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런 음양오행의 기본 논리에 입각해서 60갑자를 가지고 태어난 월일시 이렇게 해서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는 그런 학문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종교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미신이 아닌 학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이 바로 명리학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차가운 금은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에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이 상징하는 바는 명예, 봉사심, 헌신, 법의식, 도덕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좋은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만약에 없다면은 겨울의 금은 아주 차가운 상태에서 금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존경을 할 수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가 간에 한치의 그런 의심이 없이 그 순수함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금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 중에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의로움은 강단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순수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제는 국민 누구나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그 강인함과 그리고 순수함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강하면서 순수하다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의지를 꺾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그 행동은 이 사주와 바로 직결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어떤 사주가 태어났을 때는 두 가지 운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는 큰 운의 흐름을 나타내는 대운이고 또 하나는 매년 바뀌는 운을 상징하는 세운, 연운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이 운은 갑오대운입니다. 내년이 되면 을미대운으로 넘어갑니다. 겨울에 태어났는 금이 불이 있는데 목이 와서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주에는 아쉽게도 목이 없습니다. 그거를 운에서 목이 와서 이 불을 도와주는 것은 운으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기다리는 운입니다. 그것이 갑오운이 한 10년 정도 지났고 앞으로도 또 을미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운은 을사운입니다.
이 을사운도 목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는 운은 병오정미운인데 이것은 불의 운입니다. 목이 들어와 있는데 사주 안에 있는 불과 운에서 오는 불을 만난다는 것은 속칭 가장 좋은 시절 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운 중에서 왜 탄핵이라는 그런 불미스러운 힘든 일을 고초를 겪고 있는가? 그 원인은 사주 안에서 목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 불을 지탱해주는 이 조토라고 합니다. 이 술토라는 이 글자가 사주 안에서 충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갑진년이었습니다. 같은 진이라는 용띠해가 와서 이 글자를 손상시켜 버리면은 이 관은 뿌리를 상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탄핵의 여파를 잘 버티고 있는 것은 운에서 가보가 왔고 앞으로도 을미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펼치는데 운이 상당히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전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글자들이 운에서 만나서 한 사람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주는 갑오운에서 을미로 넘어오는 가운데 원래 을사는 다소 과도기적인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나쁜 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을사운도 나무고 대운도 나무고 사주에 있는 불을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올해 운이 지나고 난 이후를 미리 예측해 본다면은 병오라는 운과 정미라는 운은 예정대로 간다면은 대통령의 임기가 병오년 내년을 지나고 후년의 초에 임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임기를 다 마무리하든 도중에 어떤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조기 하야를 하든 이 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운입니다. 어쩌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못하든 이 운은 엄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운명 앞에 그 어떤 환경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유리한 운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바로 이런 운의 흐름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주 8글자가 깨끗합니다. 사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영웅으로 그렇게 초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인격을 갖춘 사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주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임자년에 태어난 무신월에 병신일에 태어난 갑오나 을미시로 추정을 합니다. 평관이라는 아주 강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남편이 아니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정 중에 하나입니다. 대범함, 화끈함, 의협심,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희생정신, 이런 것들을 사주에서 갖고 있고 나의 신랑이 그런 암시를 갖고 있는 글자와 같이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의 개인적인 사주를 떠나서 김건희 여사 사주의 남편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가을의 물로 상징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사주 안에서는 매우 강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목과 화의 운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신랑, 즉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원활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가 있지만 이 토는 물을 방해할 수 없는 글자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한신이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건 잘 몰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물이 목을 만나야 되는데 다행하게도 이 사주는 시에서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신랑은 상당히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까지가 이 사주에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물은 목을 만난 다음에 다시 불을 만나야만 이 나무가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운은 물이 강한 사주인데 또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이 아주 강한 글자로 해석됩니다. 이 신랑을 나타내는 물이 두 개가 중첩돼서 왔기 때문에 아무리 시에서 목이 있어도 가을 나무에 갑자기 물이 몰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나무는 뿌리가 불의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쉽게 냉해를 입는 나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물이 지나치게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 나무가 불의 운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신랑을 나타내는 물이 목으로 흘러가서 다시 불로 흘러가서 그 뜻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와 있는 이 운에서 앞으로 어떤 연운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연운은 모든 인간이 같은 시기를 살아갈 때는 똑같은 운을 만납니다.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부부로 봤을 때는 똑같이 을사병오정미는 좋은 운으로 해석됩니다. 자, 을사병오정미가 옵니다. 이 내년을 상징하는 병오정미는 불을 상징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여사의 사주의 물이 남편입니다. 이 물이 목으로 흘러가서 다시 불을 만날 때 큰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을사는 이 물이 강하게 목으로 흘러가는 것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내년과 후년을 예측한다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것은 나무가 꽃을 피웠다는 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가치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 운은 김건희 여사의 사주를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꿈, 그리고 이 나라가 직면해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새로운 어떤 국가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상당히 역사적인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좀 어렵게 들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주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게 모르게 작용하는 그 어떤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명리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리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그 개인이 한 개인이긴 하지만 국가의 원수로서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